멈추세요. 숨소리를 죽이세요. 지금 당신은 100만 년 전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숲속에 서 있습니다. 키 160cm의 호모 에렉투스, 우리 인류의 먼 조상으로서 말이죠. 손에는 거칠게 깎은 돌도끼 하나. 당신의 무리는 방금 사냥감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이상합니다. 새들이 떠납니다.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던 대나무 숲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키 3m, 아파트 1층 천장을 뚫을 만한 높이입니다. 어깨 폭만 1m가 넘습니다.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올려다볼 뿐입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압도적으로 거대한 무언가. 털로 뒤덮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드러나는 성인 주먹만 한 어금니. 예티, 빅풋, 알마스.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거인 괴물의 전설. 우리는 이것을 신화라고,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면요? 만약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100만 년 전 조상들이 느꼈던 그 압도적인 공포가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열어볼 지구의 기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었던 존재,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판 킹콩, 기간토피테쿠스입니다. 이 괴물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과정은 한편의 탐정소설과도 같습니다. 1935년 독일의 고생물학자 랄프 폰 퀘니히스 발트, 그는 홍콩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 중국 약재상들이 파는 용골, 즉 드래곤본을 찾는 것이었죠. 당시 중국에서는 땅속에서 나온 오래된 화석을 용의 뼈라고 믿고 갈아서 만병통치약으로 팔았습니다. 고생물학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죠. 귀중한 화석들이 매일같이 빠가져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퀘니히스 발트는 약재상을 돌며 화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코끼리나 코뿔소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한 서랍 구석에서 발견한 어금니 하나.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모양은 분명 영장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원숭이의 어금니와 비슷한 형태. 그런데 크기가 말도 안 됐습니다. 성인 남성 어금니의 2배, 부피로는 거의 5배, 고릴라의 어금니보다도 컸습니다. 이건 뭐지? 퀘니히스 발트는 떨리는 손으로 이빨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이라고. 그는 이 미지의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간토피테쿠스. 라틴어로 거대한 유인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턱만 기형적으로 큰 인간 조상 아닐까? 오랑우탄의 변종 아닐까?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발견된 건 고작 이빨 몇 개와 턱뼈 조각뿐이었으니까요. 완전한 두개골도, 팔다리 뼈도, 척추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중국 남부와 베트남의 동굴에서 수천 개의 기간토피테쿠스 이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빨과 턱뼈만,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빨만 모아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왜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호저, 즉 고슴도치와 비슷한 설치류가 범인이라는 거죠. 이 동물들은 뼈를 갉아먹는 습성이 있는데 특히 단단한 이빨을 좋아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죽으면 호저들이 이빨만 물어다가 동굴에 쌓아둘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거인의 완전한 전신 골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겨진 거대한 이빨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을지 상상할 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빨의 주인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아있는 턱뼈와 치아만으로 복원한 결과는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키 약 3m. 직립했을 때 기준입니다. 아파트 1층 천장 높이죠. 현대 인류 평균 신장의 거의 2배입니다. 몸무게 최대 600kg, 북극곰이 약 500kg, 수컷 고릴라가 200kg 정도니까 기간토피테쿠스는 고릴라 3마리를 합친 무게입니다. 팔 길이 약 2.5m. 양팔을 벌리면 작은 승용차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과학적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빨이 크다고 해서 정말 몸도 거대했을까? 실제로 우리 조상의 친척 중 파란트로푸스라는 종은 질긴 식물 뿌리를 씹느라 어금니가 엄청나게 컸지만 실제 키는 130cm 정도의 소형 유인원이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도 혹시 판다만한데 대나무를 씹느라 턱만 비대해진 건 아닐까요? 이 논란은 2019년 획기적인 연구로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중국과 독일, 덴마크의 공동 연구팀이 190만 년 된 기간 토피테쿠스 어금니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간 토피테쿠스는 오랑우탄과 약 12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별개의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랑우탄의 체중 대 치아 크기 비율을 적용해도 기간토피테쿠스는 최소 400kg, 최대 600k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영장류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치아 화석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은 대나무였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숲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창했고 대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하루 종일 대나무를 뜯어먹으며 살았죠. 그들의 어금니는 두께 6mm의 범낭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현대 인류의 3배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용 분쇄기였죠. 딱딱한 대나무 줄기, 질긴 나무 껍질, 단단한 열매까지 통째로 으깨 먹었습니다. 턱 근육의 힘은 어땠을까요? 현대 고릴라의 교근력이 약 1300파운드라고 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턱뼈 크기와 근육 부착 흔적을 볼 때 최소 2000파운드 이상의 악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두 껍질 정도는 휴지 찢듯했겠죠. 당시 동남아시아 숲은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검치오가 어슬렁거렸고 거대한 하이에나 떼가 시체를 뜯어먹었으며 악어와 거대 뱀이 강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600kg의 근육 덩어리, 팔 한 번 휘두르면 검치오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괴력. 그 어떤 포식자도 기간토피테쿠스를 건드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숲의 제왕이었습니다. 천적 없는 평화를 누리며 느긋하게 대나무를 씹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무리를 지어 천천히 이동했죠.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종말이 찾아옵니다. 약 100만 년 전 동남아시아 숲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온 새로운 존재들. 호모 에렉투스.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이 기간토피테쿠스의 영토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평균 키 160cm, 몸무게 50kg 남짓, 기간토피테쿠스의 12분의 1 무게밖에 안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보는 숲을 탐험하다가 대나무 숲 너머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2배가 넘는 3m 거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와의 조우가 아닙니다.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당신과 닮았으니까요. 2 팔, 2 다리, 얼굴. 분명 나와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거대한 존재.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의 극한이었을 겁니다. 영화처럼 인간이 창을 들고 이 괴물과 싸웠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팔 한 번 휘두르면 인간 서너 명이 즉사하는 괴력을 가진 존재를요? 게다가 기간토피테쿠스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송곳니가 덩치에 비해 뭉툭했거든요. 그들은 킹콩처럼 난폭한 성격이 아니라 의외로 온순한 거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은 두 종이 서로를 소, 닭 보듯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서로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었죠. 그저 같은 숲을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돌도끼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불을 사용해 숲을 태우고 개간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주식인 대나무 숲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불을 놓고 나무를 베어내며 서식지를 잠식해 들어온 거죠.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천적 없이 살아온 제왕에게 변화라는 개념은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약 50만 년 전부터 지구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해수면이 낮아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온난하고 습했던 숲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대나무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풀밭이 들어섰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600kg의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40kg 이상의 식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숲이 사라지고 있었죠. 대나무가 줄어들고 과일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화석은 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기간토피테쿠스의 이빨 표면에는 에나멜 질 형성 부전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성장기에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멸종 직전까지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왜 숲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600kg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빠르게 달릴 수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그들은 대나무라는 하나의 식량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대함이 변화의 시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게 된 겁니다. 반면 우리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작고 빨랐기에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었고 고기든 풀이든 곤충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잡식성 덕분에 환경이 변해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약 30만 년 전 마지막 기간토피테쿠스가 숨을 거둡니다.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900만 년을 이어온 거인의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숲은 조용해졌고 그 빈자리를 작고 시끄러운 인류가 채워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간토피테쿠스에 대해 아는 것은 고작 이빨 수천 개와 턱뼈 몇 조각뿐입니다. 완전한 두개골도 팔다리 뼈도 전신 골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진 거인 괴물의 전설, 히말라야의 예티, 북미의 빅풋, 중국의 야인. 놀라운 건 이 전설들이 모두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겁니다. 키 2~3m, 털로 뒤덮인 몸, 인간을 닮았지만 훨씬 거대한 존재.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숲속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공포, 그 기억이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전설의 형태로 전해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600kg의 근육, 2000파운드의 악력, 천적 없는 제왕. 하지만 단 하나의 식량에 의존했고 단 하나의 환경에만 적응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종했습니다. 반면 우리 조상은 약하고 작았지만 무엇이든 먹었고 어디든 갔으며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3미터 거인 기간토피테쿠스. 900만 년을 숲의 제왕으로 군림했지만 변화 앞에서 무릎 꿇었던 존재.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운이 좋았고 때마침 적응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언젠가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토피테쿠스처럼 과거의 영광에 갇혀 멸종의 길을 걸을까요?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3미터 거인이 남긴 뼈아픈 교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유연하게. 지구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복원하는 곳, 지구 아카이브였습니다.